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자, 이산철 시리즈 계속 생각이 나서 계속 하겠습니다. 성장 멈춘 전기차에서 LG엔솔이 인산철을 양산을 당기려고 노력 중이고, LF 배터리는 싸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싸다라는 거, 그리고 충전도 용이하다. 근데 특별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건 아니다. 근데 써야 된다. 싸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 자료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때의 LFP를 보는 관점과 지금 시점에서 2023년에 보는 LFP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자료는 2020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실제 2017년 기준이죠. 자, 4,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LFP. 자, LFP. 차이나에서만 쓰이고 레스트 오브 월드 나머지 국가에서는 인산철이 아예 없습니다. 2030년, 2025년까지 사용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44% 2017년에서 쭉 줄어서 2030년에는 사라질 거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인산철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사실 이때 전망은 대부분 화학기술자, 배터리 기술자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령 예를 들어 리서치라든지 증권 전문가들, 여기도 보면 맥킨지잖아요.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보면 인산철은 배터리가 아니다라고 선진 전문가들이 봤다는 겁니다. 자, 지금 최신 배터리 NMC 90%도 그때 예상되었죠. 다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산을 언제 하느냐. 자, 니켈도 90%짜리 이상 지금 95%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좋을까요? 그건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니켈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자, 지금은 인산철 배터리에 강점들이 있다. 안전하다.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길고 친환경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니켈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철, 인산 이런 게 주력이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LF 배터리의 사용량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연간 20%의 성장을 할 거다라는 인식이 최근 인식입니다. 자, 근데 인산철에 사용되는 인산염이 중요 핵심 자원이거든요. 철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리튬은 삼원계나 똑같은 상황이니까 인산염이 제일 중요하죠. 현재 모로코에 70%의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죠. 최근 LG엔솔이 모로코에 인산철 양극재 공장을 세운다고 했죠. 당연한 거죠. 자, 지역적으로 보면 이집트, 터키, 알제리, 약간 중국과는 멀죠. 중국과는 멀다라는 겁니다. 자, 인산염은 음식에도 쓰이는 거거든요. 식용으로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인산염이 생산될 수도 있고 일부 저장이 될 수도 있는데 광산으로. 근데 점점 지금 보면 생산량이 줄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북미. 근데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이 더 필요하잖아요. 특히 북미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고갈되면 인산철 생산이 못할 거니까 인산철 가격이 높아질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인산철 배터리는 필요 없는 거죠. 성능도 안 좋은데 자원도 적고 인산염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바로 단종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2018년부터 개발한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인산염 광산이 개발됐는데 여기 나오죠. 770옥톤이고 770옥톤 가능할 수 없습니다. 얼마인지. 향후 5년 동안
전기 자동차와 비료 모두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해결됐죠. 아마 발견되지 않은 인산염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러시아도 주요 생산국인데 지금 전쟁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니켈도 좀 관계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전쟁이 뭐 10년 이상 가지는 않겠죠. 단종되기 전에 생산이 될 겁니다. 러시아도. 그러니까 인산염이 없어서 인산철 가격이 높아져서 인산철이 없어진다는 논리는 틀리겠죠. 틀렸다라고 봅니다. 대부분 자원에 관련됐었던 것들은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은 대부분 적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광산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기가팩토리 배터리 공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인산철 전용 기가팩토리 라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2023년 11월이죠. 착공하기 시작했죠. 2, 3년 후에 인산철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생길 거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메이저 기업들도 있죠. LG도 있죠. 그죠? CATL 당연히, 플라이어, ICL, 원에너지, 고션, 뭐 몇 가지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ABF 더 생길 거겠죠. SK온, 삼성 SDI들도 미국의 인산철 배터리 생산을 하려고 할 겁니다. 전기차용 그리고 ESS용, 그러니까 일단은 인산철 배터리의 적용 생산량은 늘 거라는 게 맞을 겁니다. 당장. 그리고 지금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꾸 혼동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미국산 인산철 배터리가 중국 셀과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 자, 요 위에 부분이 미국 가격이죠. 그리고 파란 선이, 자, 다시 요 노란 선이 중국 가격이죠. 이만큼의 차이를 IRA로 해소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래요. 지금 보면 미국에서는 중국의 가격 차를 IRA, AMPC로 APC 보조금을 줌으로써 해결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 미국에서 중국 가격만큼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익이 나겠죠. 아마 영업이익 20%가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중국의 배터리 가격도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도 경쟁력이, 영업이익력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든 미국에서 LFP 생산이 IRA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인산철의 점유율, 전체 배터리 케미스트리, NMC, 여기 보면 뭐 전고체, 리튬황, 나트륨, 근데 여기 보면 노란선 쭉 계속 커지죠. 요게 인산철입니다. 2030년 56%를 점유한다. 절대적인 배터리 양극재가 인산철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ESS 같은 경우 또 커지죠. LFP. 요 부분 전기차와 ESS를 다 합친 부분일 것 같고, ESS도 LFP인데 이 전망은 제가 생각에는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배터리 기업이면 인산철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죠. 자, 인산철 배터리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중국의 노력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 인산철 배터리의 소재, 케미스트리의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망간계가 지금 최근에 개발되었죠. 그 부분도 뭐 성능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닙니다. 자, 이 자료도 2020년에 나온 자료거든요. 보면 CATL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전기차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듈과 팩의 간소화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것도 보면 2017년에 셀과 팩의 에너지 덴시티죠. 215에 140. 이것을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셀은 265, 팩은 140에서 210까지 키운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팩과 셀의 효율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느냐, 0.67개를 넣은 거를 0.8개까지 넣었는데 BYD는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배터리 셀 가격, EV 가격이죠. EV가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여기도 보면 유럽 가격,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국 가격, 중국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ID3, ID4 모델 3, C40 모델별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면 무조건 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전기차 경우죠. 자,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도 아까 셀 팩의 어떤 이 매스 라시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팩 크기의 부피에 얼마나 많은 팩을 넣을 수 있느냐. 자, 이 주행거리도 관계 있지만 이 용량, 밀도를 높이는 거 배터리 셀에 관계없이 자동차 구조를 통해서, 자, 여기 보면 여기 한계선이거든요. 가장 근접해 있는 게 BYD의 브레이드 배터리입니다. 지금 보면 설계상으로는 현존 최고의 배터리가 BYD의 브레이드가 맞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거를 하이니켈로 구현하기에는 조금 지금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죠. 하이니켈로 브레이드 배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인산철 배터리를 굳이 쓸 필요가 있냐? 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개된 것은 LG 건데 LG에 보면 이 배터리가 나왔죠. 파우치 셀 어셈블리. 자, 보시면 요 길죠. 길고 여기에 패킹을, 이게 간이 패킹 모듈을 하는 건데, 이 현물을 보지는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형태 자체로 딱 보면 BYD의 브레이드 배터리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BYD 배터리의 내부도 이렇게 중간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 엔솔에서 지금 TP 솔루션이라고 명명하고 조만간 출시할 예정인데, 여기에 쓰이는 양극재를 지금 일단 하이 니켈을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미드 니켈, 인산철까지 이런 구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면 화재, 써멀, 열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결국 화재 문제가 나기 때문에 팩을 간소해 버리면, 여기도 보면 다이렉팅 벤팅, 이거 가스 빼내는 겁니다. 이게 각형에는 기본 들어있거든요. 파우치에는 원래 없습니다. 이거를 TP 테크놀로지로 해서 파우치 배터리의 화재성, 그러니까 안전성이 LG 엔솔께 약간 떨어진다. SK온 대비, 삼성 SD 각형에 대비 그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플레임, 뭔가 화재를 방지하는 소재들이 들어가는 막이라든지. 자, 이 기술이 성공하면 굳이 인산철을 쓸 필요가 있나? 라는 인식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좀 싸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브레이드 배터리도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지? 기술자들, 개발자들 보면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시간적인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야 되겠죠. 포스코 퓨처엠의 소재 로드맵입니다. 자, 갑자기 인산철이 들어왔죠. 작년부터. 그리고 2024년까지 개발합니다. 인산철 만간계까지. 자, 근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인산철은 이 만간계 외에 추가 로드맵이 없습니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개선할 수가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산철이라는 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600, 700, 800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보면 전고체 전지용 MCX 니켈계, 여기도 완전히 지금 이때 보면 24년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 2027년도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주행거리가 더블이 되는데, 그러면 인산철을 사용한 배터리는,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근데 가격도 엄청 싸진 않아요. 초기보다.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이거는 이제 도저히 전기차에 사용할 수 없는 양극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초기에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 23년 9월 양극재 셀 가격입니다. 셀별 NMC, LFP 85에 72, 85% 되죠.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대충 80에서 85% 사이. 반값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85% 싼데 무게가 좀 무거워. 주행거리는 이 정도만 넣으면, 일단 많이 넣으면 주행거리는 커버할 수 있어. 근데 85% 많이 싼 건가? 85%면 많이 싼 거야? 아니야. 지금은 많이 싸죠. 왜? 지금은 가격에 민감한 시기니까. 그게 조금만 지나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굳이 인산철을 다시 돌아가죠. 자, 이 전기차가 실제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매년 한 2, 3년 단위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처음에는 전기차가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인산철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자, 가격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망간이죠. 미드 하이 니켈, 뭐 망간계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 쭉 보면 532, 요 뒤에가 망간이죠. 보통 2인데 4로 올렸죠. 4로 올려서 2배로 올려서 망간계입니다. 가격이 쭉쭉쭉 내려가요. 코발트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 거거든요. 코발트 가격이 좀 내릴 가능성은 있는데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코발트 가격이 내려주면 더 좋은데, 그러면 이거 망간계 개발할 필요 없이 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자, 여기 보면 22, 이게 아마 가격, 양극재 가격으로 뭐 판단됩니다. 자, 여기 보면 613, 니켈 60%대에 망간이 20인데 30을 넣으면 22.6까지 내려갑니다. 자, 에너지 밀도는 725, 792.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력인 811은 보면 31이잖아요. 9반반 하면 좀 더 내려간다. 자, 80% 기존이면 514 대 811 두 개를 비교를 하면 71%입니다. 양극재가. 그러면 인산철 가격이 여기 좀 안 나와 있는데 같이 비교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산철이 앞부분에 셀 기준으로 85%라고 그랬죠. 여기 양극재로 보면 70%대 정도나 한 5%대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인산철 가격도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입니다. 거의 이론상으로는 더 싸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시 니켈 가격이 내려가주면, 코발트 가격도 좀 더 내려가주면, 그러니까 인산철 가격 대비 충분히 비빌만 하다. 근데 대신 인산철도 LFMP로 하면 조금 불리하죠. 근데 어떻든 간에 비벼볼만 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실 인산철의 경쟁자는 나트륨이죠. 여기 보면 더 줍니다. 훨씬 줄죠. 여기다 한 70% 정도 수준으로 주는데, 자, 나트륨까지 가면 또 더 머리 아프니까 요거는 좀 제껴두고, 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자, 이 리서치 자료들의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 23년 4월이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어요. S&P 글로벌, S&P가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 쪽에 데이터들을 많이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인산철이
그래 커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든 증가는 하긴 하는데, 자, 앞부분 자료보다는 훨씬 조금 작죠? 대신에 여기 보면 LFMP 망간계가 좀 있죠. 적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 보면 좀 인산철, 이게 순수 인산철 같은 경우, LFP 같은 경우에는 이 커지기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달실이 여기 보면 조금 더 커 보이죠. 여기 보라색. 자, 하이니켈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약간 기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가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기술 개발이 조금 더 빨라지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성비 기술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인산철은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자료에서도 여기가 LFP죠. LFP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쭉 멈출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 NCM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기술적인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서가 어느 게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자,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인산철이 필요하다. 자, 이거는 사실 전기차 부분은 아니고요. ESS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버스, 좀 이 큰 헤비 트럭인데 거리가 짧은 경우 미드 사이즈 요런 데에 LFP가 필요한데 61% 점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이 자료는 미드 니켈이 나오기 전이죠. 인산철이 꼭 필요하다기보다 이런 류의 양극재가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산철 가격이 높아진다면, 이래 되면 굳이 쓸 필요는 없죠. 인산철 정도의 에너지 밀도와 가격을 만족시키는 니켈계라든지, 지금 현재 니켈계가 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LFP를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든 ESS 시장 자체는 엄청 커질 거다. 그래서 인산철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전기차를 떠나서 봤을 때도 ESS로 보면 현재로는 당장 인산철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꽤 갈 거다. 이거는 인산철 같은 경우 ESS 시장에서는. 자, 여기 자료에서도 인산철이 NMC에 캐치업, 따라잡고 있다. 근데 뉴포머 배터리가 사실은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그게 뭐겠습니까? 전고체입니다. 실리콘 베이스 등.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리튬 배터리를 넘어서는 뭔가 군이 현재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산철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하이니켈계 추종자들은 전고체로 가지 않으면 인산철한테 잠식된다. 그리고 소디움도 따라오죠 지금. 자, 이 그림도 동일하죠. 니켈계와 바로 밑에 인산철 그리고 소디움, 이게 점점 위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벗어나야 되겠죠. 자, 배터리의 사실 소재 부분, 여기 보면 레이어드, 인산철 올리빈계 도 보면 철이 있고 망간이 있고 코발트계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향후 이건 이전 자료인데요. 커머셜라이즈, 리서치 되고 커머셜라이즈 될 거다. 요거 지금 현재 나온 게 미드 니켈이죠. 미드 니켈 망간계.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자료도 21년 자료, 20년 유명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구반바, 리튬 메탈 다 언급이 돼 있죠. 언급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메인에 인산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로 인산철을 소개해 놨죠. 차이나를 언급하면서. 인산철은 이꼬르 차이나라는 거죠. 자, 이 인식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인식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더 높은 기술에, 지금 하이니켈을 뛰어넘는 뭔가의 기술, 요거죠. 지금 현재 일단은 에너지 밀도가 팩 기준 여기 보면 NCM의 90%에서 700 정도 한계인데, 이게
1000까지 가는 이런 것들, 주행거리가 보통 요거가 비슷한데 1000km 정도 가는 뭔가가 나와줘야지 인산철에 대한 가성비가 확 떨어지는,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전기차에서는. 자, 그 기점을 보통 보면, 여기도 보면 삼성 S테이크죠. 젠7 외에 4세대 900, 여기 900 앞부분에 1000이었는데 LAB의 한계다. 한계가 있다. 한계를 넘어서는 2017년. 뭐 전고체든 뭐든 간에 밀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왜 27년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매년 연도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인산철한테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인산철도 하지만 이 차세대 배터리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자, 여기에서 생성된, 자, 인산철과 NCM계도 같은 위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인산철 원래 니켈 함량이 30%대는 약간 높았죠. 이게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왔죠, 지금. 여기다 보면 실리콘도 지금 최근에 사실은 함량이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니켈도 늘어나면서 이게 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인산철이 이 폭을 모듈이라든지 팩 기술로 따라잡은 거죠. 근데 요 25년 이후부터는 인산철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각도도 지금 보면 계속 올라갈 수 있죠.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리튬 황을 이용한 양극재의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니켈을 버려야 돼요, 이제. 니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 간격이 있죠, 지금. 요 간격에 니켈계가 이제 사라지겠죠. 그리고 황의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자, 리튬 황까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차세대 배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부터는 최신 자동차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ESS는 제외입니다. 자, 이것도 다시 설명드리죠. 왜 27년이냐? 여기도 딱 나뉘죠, 여기서부터. 에볼루션. 주행거리가 기본적으로 1000이냐, 아니냐, 라고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실제 현재 자동차들 주행거리 한 500 정도인데, 1000을 달성하면서 실제 더 효율적으로 충전 방전이 가능하고 화재도 줄어드는 그 레벨에 올라가야지 인산철이 완전히 위축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인산철이 어떻게 발달했고 어떻게 사라질 거냐에 대한 개념인데, 결론은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만 하고 싶어 하고 중국 외는 생산하기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사실 생각해 보면 중국도 향후에는 인산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앞부분에 쭉 제가 설명한 것들 보면 기본적으로 인산철 배터리는 배터리가 아닌 거죠. 기본적인 배터리 기술자들이 생각한, 개발자들이 생각한 배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상업적인 논리로 나왔고 그게 현재 부각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자존심에 의해서 실제 개발자들이 해낸다고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죠. 빨리 해낸다고 하면 인산철은 결국 전기차에서는 사라질 거다. 그게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2027년 정도 되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